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한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국의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의 당권 경쟁,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 이재명 정권에 대한 지지율,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은 지난 한 달 동안은 거의 보지를 않았습니다. 이건 여론조사 결과를 보지 않아도 모두 짐작할 만한 것이었고, 지난 한 달 동안은 이재명 정권의 소위 태풍 같은 이렇게 몰아닥치는 방탄 인사였고 모든 게 방탄 국정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지금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의 깽판을 치기 위해서 예산을 모두 삭감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특활비도 모두 제로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이걸 다시 부활을 해야 합니다. 일을 못하는 것이죠. 80억 원이 넘는 것을 이번 추경에서 부활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추경이 일단 30조로 세입 세출 30조로 정해졌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내일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더 늘려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실 특활비를 비롯해서 꼭 필요한 이 예산들을 이재명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소위 깽판을 치기 위해서 발목을 잡기 위해서 이 모두 삭감했던 것을 다시 부활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현금 살포, 소비 쿠폰, 또 빚 탕감 이런 데 틈새를 노려서 끼워 넣기로 해서 이렇게 대통령실의 특활비도 80억 원이 넘게 이렇게 포함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입니다. 김민석 인사에서부터 장관들의 인사 그냥 밀어붙이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은 107명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을 위반하는 것인데,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인데, 소위 국회 선진화법, 이걸 위반하면서까지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민주당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심한 것들, 소위 파렴치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 이재명 민주당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일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런 파렴치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로 돌아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적합도 조사입니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김문수 21.3, 한동훈 11.1, 당혁신위원장이 됐죠. 안철수가 오늘 당을 완전히 바꾸겠다. 환부를 모두 도려내겠다. 그러면서 자신은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혁신에만 골몰하겠다. 2달의 시간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안철수가 10.1, 김용태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4, 나경원 5.8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힘 지지층이죠. 당원들, 이 경선 룰이 어떻게 정해질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는 당원 80%, 국민의힘 지지층 20% 이런 식입니다. 역선택을 막는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김문수 46.7, 50%를 육박합니다. 한동훈 18.1, 나경원 10.2, 이런 순서입니다. 이런 순서라면 김문수가 출마를 결심을 하게 되면 김문수가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이제 구도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출범을 한 이 혁신위입니다. 안철수가 위원장을 맡아서 전당대회도 출마하지 않겠다. 당의 환부 고름을 모두 도려내겠다라고 해서 벌써부터 견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정권 한 달이 됐습니다. 이제는 국정이 전국이 또 바뀝니다. 또 한 차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도 일단은 단합을 지켜냈습니다. 지지율은 정말 찌그러졌지만 충격적이지만 이재명 정권도
제대로 갈 수 없다. 이 국정의 비전 이런 부분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재명의 방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전략이 또 바뀔 때가 왔다. 국민의힘도 이제는 전당대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송원석 비대위 체제입니다. 가장 우려가 됐던 당의 분열이었습니다. 이 당의 분열, 이재명 정권 초반에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도 깨지지는 않았고 어쨌든 뭐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일부 주진우 의원 등이 나서서 이 인사청문회에서 좀 날카로운 칼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뭐 낙제점이지만 그래도 완전히 이 뭐 소멸되는 위기는 벗어났다. 이제는 전당대회 국면으로 가면서 전당대회도 당 쇄신 전당대회여야 합니다. 또 거기에 발맞춰서 안철수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안철수가 좀 조율을 하겠지만 지금 어쨌든 당 주류, 비대위 모두 소위 뭐 친윤, 영남권입니다. 그래서 혁신안을 만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원총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뭐 혼란만 일어날 뿐입니다. 이 안철수가 혁신위 내용을 만들어서 차기 지도부에 넘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너무 서두르게 되면 이 분열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이제 당의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단합 쇄신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여유는 가졌다. 이게 영남권의 지지율도 무너졌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소위 PKTK 지지율도 무너져 있습니다. 60대 이상 지지율도 무너져 있습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당을 쇄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또 단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전당대회 분위기, 이 여유를 가졌다라는 부분을 먼저 짚어보고요. 김문수 후보가 출마를 결심하면 김문수가 당의 쇄신, 단합의 가장 적임자가 아니겠느냐라는 걸 이 여론조사 결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뭐 정청래와 박찬대인데 이게 국민 전체를 보면 정청래가 32.6, 박찬대가 20.5, 정청래가 많이 앞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은 그 권리당원들이 그 투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습니다. 그래서 권리당원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을 하면 정청래 54.7, 박찬대 30.8입니다. 정청래가 그래도 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정청래든 박찬대든 거의 이재명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의 쫄병 수준이기 때문에 이 뭐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명령에만 따르는 이런 지도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암울한 것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재명 정권은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동태가 날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국정 운영에 대한 뭐 지지율 59.3입니다. 부정평가가 34.6, 대구 경북에서도 48.8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전국 평균치보다도 높은 61.7%가 지금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경제 회복을 할 것이다. 기대감이 모인 것이죠. 뭐 이재명이 가장 못하고 있는 것은 내란 세력 척결이다. 18.8%. 이건 뭐 개딸을 비롯해서 민주당 지지층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모여있는 이런 결과를 보입니다. 김민석에 대해서도 적절한 인사였다. 50.8. 부적절한 인선이다. 35.6입니다. 참 그 주진우를 비롯해서 많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참 결정적인 한 방이 사실은 나온 겁니다. 이 김민석은 해명이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강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 소위 민주당 지지층, 이 중도층도 많이 이 부분으로 쏠려 있다라는 부분을 읽게 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 지지율 차이입니다. 민주당 47.8, 국민의힘 25.5입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당을 쇄신하지 않으면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20%대라도 뭉치는 것이 그동안은 더 급했다. 일단 국민의힘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 급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좀 전당대회로 가게 되니까 당의 쇄신, 이 부분도 함께 가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된다. 뭉쳐서 날카로운 칼로 지지율,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어야 저 이재명 정권을 막아설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 급했다. 그동안은 그 부분에서 좀 통합적으로 치우쳤다면 이제는 쇄신, 전당대회도 하니까 전당대회는 어차피 당개혁, 쇄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여유를 가졌다. 뭐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라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그래도 60%를 넘어서지 않는 것은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아직 저 이재명은 적어도 정권 초반에 기대감도 있겠지만 저 이재명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도 20%대 이게 그래도 밑바닥 아니냐. 이 밑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유지되는 것으로도 그래도 위안을 좀 삼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위안을 삼는다라고 해서 뼈를 깎는 쇄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국민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쇄신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쇄신도 통합이 바탕이 되어야 뭐 쇄신이 되는 거지. 쇄신 뭐 다 하고 난 다음에 당이 다 쪼개지고 소멸하고 나면 그 쇄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철수와 송원석 이 어떤 케미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속도도 조절해야 하고 수위도 조절해야 할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전당대회가 함께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쇄신안을 만들면 그걸 실행하는 것은 새 지도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궁합이 맞게 가게 되면 통합과 쇄신 함께 잡을 수가 있다. 지금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일단 지난 한 달 동안은 국민의힘이 버티기였다. 이제는 쇄신도 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재명 정권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끝장을 내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나라 민생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정책들 그런 뭐 지도부 선출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